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콩쥐 팥쥐전입니다.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주인공 착한 콩쥐가 계모와 팥쥐의 학대를 이겨내고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입니다. 권선징악형 이야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작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학대를 받던 콩쥐가 감사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과 팥쥐의 살인 계략과 콩쥐의 환생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요. 보통 어렸을 때 들은 콩쥐 팥쥐의 내용은 콩쥐가 감사와 결혼하는 부분이 마지막이죠. 그런데 콩쥐 팥쥐전에서는 그 뒤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도 뒷부분의 이야기가 실렸고요. 콩쥐가 감사와 결혼한 이후에도 팥쥐와 계모는 포기하지 않고 콩쥐를 계속 괴롭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후반부에서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전주에 최만춘이라는 퇴직 관리가 살았습니다. 최만춘과 부인은 혼인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지요. 당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썼습니다. 불공도 드리고요. 선행도 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약도 써봤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게 되고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이름은 최콩쥐입니다. 그런데 콩쥐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어머니 조씨 부인이 세상을 뜹니다. 최만춘과 콩쥐는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오손도손 열심히 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콩쥐가 14살이 되던 해 인생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계모 배씨가 등장한 거죠. 배씨가 아버지의 후처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배씨는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데요. 못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랄까봐 두 사람은 서로 나쁜 짓 하는 데에는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배씨는 밭일을 시키면서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를 주어서 돌밭을 매게 하고요.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어서 모래밭을 매게 합니다. 구멍난 빈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콩쥐는 신비로운 동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검은 소가 돌밭을 갈아주고요. 늙은 두꺼비가 빈 독에 구멍을 막아주죠. 배씨는 콩쥐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모양을 보고 놀랍니다. 저라면요. 이 정도로 하늘이 보호하는 인물이면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지 할 텐데 우리의 배씨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커져서 어떻게든 콩쥐를 해치워버리려고 하죠. 하루는 조씨네 가문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조씨 가문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문. 그러니까 콩쥐에게는 외갓댁이 되겠지요. 계모 배씨는 체면도 없이 그 잔치에 갑니다. 한술 더 떠서 콩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가고 싶니? 가고 싶으면 배를 마저 짜고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피를 석선만 쓸어놓고 오너라? 여기서 쓸어놓는다는 건 거친 곡식을 찧어서 속꺼풀을 벗기고요. 깨끗하게 해놓으라는 뜻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혼자서 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분량의 일이었어요. 배는 60척, 20m짜리였고요. 한 섬이 얼마냐면 180리터랍니다. 아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가 있는 멍석에 난데없이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습니다. 콩쥐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가련해서 울음을 터뜨리죠. 그런데 울음을 그치고 보니 새들은 곡식을 쪼아 먹은 게 아니라 콩쥐를 도와준 거였어요. 어느새 직녀까지 나타나서 배를 대신 짜주겠다고 합니다. 콩쥐는 새 옷과 새 댕기, 새 신발까지 받아서 외갓댁으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쉬면서 밖으로 나오니까 콩쥐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구독자분들도 요새 집에만 있느라 답답하시죠? 그쵸? 그게 콩쥐의 마음이었어요. 이때 콩쥐의 뒤로 새로운 감사가 임소에 도착하는 행차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감사의 종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봐라! 걔 길을 썩 비우거라! 이 소리에 놀란 콩쥐는 그만 신발 한 짝을 냇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혼자서 신발을 찾을 수 없었던 콩쥐는 걸음을 재촉해서 외갓집으로 가죠. 감사는 기이한 기운을 감지하고 하급 관리를 시켜서 신발을 건져 주인을 찾게 합니다. 사실 냇물에 신발이 떨어진 게 뭐 대수예요? 그런데 뭐하러 찾으라고 한 걸까요? 나중에 감사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성격도 함께 묘사가 되는데요. 같이 볼게요. 이번에 새로 도임한 감사는 성이 김씨였다. 김 감사는 일찍이 아들 하나 두지 못하고 부인을 잃은 고적한 신세였다. 부인이 별세한 후로는 첩도 두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가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만큼 자연 신기한 것을 즐겨 연구하는 성벽이 생겨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눈에 띄고 귀에 들리는 것이 기이하게 여겨지면 기어이 알아내고야 말았다.
네,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감사는 열심히 주인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관리가 조신의 잔칫집에 도착했을 때 배 씨는 뻔뻔하게 자기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눈이 없나요? 관리는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을 신겨보다가 콩쥐를 발견합니다. 신발의 주인이죠. 신발의 주인을 발견한 관리는 콩쥐를 데리고 관청으로 향합니다. 김감사는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벼슬이 종 일품에 승지와 참판을 지냈고요. 이번에는 전라감사로 임명된 양반이었죠. 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기한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콩쥐에게 이것저것 묻죠. 콩쥐는 감사 앞에서 그동안의 동물들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일이며 직녀가 나타났던 일까지 사실대로 고합니다. 콩쥐의 덕행을 들은 감사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녀를 아내로 맡기로 하지요. 여기까지가 전반부였어요. 그렇게 꼴보기 싫던 콩쥐가 결혼해서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배씨와 팥쥐는 도무지 콩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합니다. 좀 놔두라고요. 팥쥐는 가명으로 콩쥐를 만나러 갑니다. 기어이 그곳에서 콩쥐를 죽이죠. 콩쥐를 꼬드겨서 연못에서 목욕을 하자고 한 뒤에 익사시킨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때부터 팥쥐는 콩쥐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감사는 처음에는 콩쥐의 얼굴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해요. 팥쥐는 얼굴이 탔다고 둘러대거나 얼굴을 부딪혀서 부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며칠 뒤 홀로 연못을 구경하던 감사는 전에 없었던 연꽃이 피어난 걸 봅니다. 감사는 연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면서 별당 앞에 꺾어서 꽂아놓지요. 그런데 그 연꽃은 바로 콩쥐의 혼이었습니다. 혼이 들린 연꽃은 팥쥐가 별당 근처로 올 때마다 손을 뻗어서 팥쥐의 머리를 쥐어뜯죠. 화가 난 팥쥐는 연꽃을 아궁이 불에 넣어버립니다. 이대로 끝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착한 주인공이라도 이대로 억울하게 호락호락하게 사라질 콩쥐가 아니었습니다. 콩쥐의 혼은 불 속에서 살아남아서 오색을 띠는 구슬이 되어 있었지요. 그때 이웃에 사는 할멈이 옵니다. 콩쥐와는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종종 불씨를 얻으러 오곤 했죠. 그런데 아궁이에 구슬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할멈은 욕심이 생겨서 몰래 가져오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갑자기 누군가 할멈! 하고 부르면서 자신을 찾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콩쥐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콩쥐는 노파에게 팥쥐의 만행을 모두 털어놓고 팥쥐를 물리칠 전략을 알려줍니다. 며칠 후에 노파는 거짓으로 생일상을 차리고 자신의 생일잔치에 감사를 초대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착한 감사는 거절하지 못하고 노파네 집으로 가죠. 아니 그런데 글쎄 잔치상 차림이 엉망이에요. 젓가락 짝부터 맞지 않습니다. 큰 실례를 범한 거죠. 감사가 노파를 꾸짖자 갑자기 병풍 뒤에서 사람 목소리가 납니다. 젓가락 짝이 틀린 것은 어찌 저렇게 똑똑히 아시는 양반이 사람 짝이 틀린 것은 어찌하여 그토록 모르시나요? 콩쥐는 자신이 살해당한 일과 옥황상제가 자신을 살려준 일까지 모두 감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뜻밖에도 의붓 동생인 팥쥐라 하는 계집아이에 독살스러운 해를 입어 몸은 이미 연못 귀신이 되었사오나 본디 첩의 성질이 악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서 세상에 다시 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또는 급하게 집으로 가서 팥쥐를 신문하고 연못을 파봅니다. 그곳에 콩쥐의 시체가 웃는 얼굴을 하고 누워 있었죠. 사또가 슬퍼하면서 염습을 하려 하니까 갑자기 시체에 숨이 돌아오면서 노파의 집에 있던 콩쥐가 뿅 하고 사라집니다. 사또는 살인이라는 악행을 저지른 팥쥐에게 극형을 내립니다. 팥쥐의 팔다리를 수레에 묶어서 찢도록 하고요. 그 시체는 젓갈로 담가 팥쥐 어미에게 전하지요. 흉한 꾀로 사람을 속이는 자는 누구든지 이와 같이 젖으로 담그고 딸을 가르쳐 흉하고 독한 일을 실행케 한 자는 그 고기를 씹어보게 하노라. 배씨는 충격으로 그대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요. 모녀는 함께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평생 못된 마음으로 살았던 배씨와 팥쥐는 이제부터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작품은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교훈보다는 나쁘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착하게 사는 보상은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았죠. 동물들이 갑자기 와서 도와준다거나 선녀가 내려와서 일을 도와준다거나요. 하지만 팥쥐가 받은 벌은 지옥으로 떨어진 일을 제외하면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작자 미상의 콩쥐 팥쥐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